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5회차 주제를 맞아서 저희가 주식이라는 테마를 갖고 한번 다 돌아와 봤는데요. 저희 시익남 최초, 어떻게 보면 최초죠? 최초로 저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게스트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번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재미로 하는 KIC 회장 정재용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주식을 이렇게 재미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좀 추억으로 남기고 있는 정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저희가 게스트로 오신 이유는 사실 대학생들이, 특히 UCL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어떤 주식에 대한 전문가를 찾거나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생 수준에 맞춰서 특히 KIC 한인 주식 투자 클럽을 맡고 계신 회장직을 역임하시고 계시고, 또 일석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코잡스에서 열었던 주식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대학생 수준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주식이란 단어를 듣고 나면은 가장 먼저 드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두 분께 한번 다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주식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What is 주식?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이런 그 사회에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이게 조금 좀 디스토트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인가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 선제 푸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다음 재용 씨한테 한번 물어보죠. 재용 씨가 주식이란 무엇인지? 네, 저에게 주식이란 일종의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수단이다. 네. 끝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식은 돈 버는 수단이죠.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특히 속설에는 주식과 관련되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주식이 되게 도박 같은 거야 생각해서 투자하는데 되게 마음을 꺼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혹은 아니면은 그런 속설이 퍼지게 된 이유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석 씨한테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당연히 주식이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맞고, 또 이제 그 이유는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아시는 게리 씨, 그 리쌍의 게리 씨가 그 강남사자라는 노래로서 이제 주식으로 이제 사기를 당한 것을 이제 가사로 낸 것이 있고요. 이 주식 사면 돈 벌어 내년 3월엔 죽이는 사업 아이템 있으니까. 또 이러한 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제 주변의 주식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를 한 것을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이유는 그 정보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세 가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1929년 대공황 때 이제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뉴욕에서 그 구두를 닦는 이제 아이에게 구두를 닦는 서비스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받는 도중에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자기가 이번에 주식을 샀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를 들으신 그 부자께서는 그 아이를 만난 이후에 그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러한 아이까지 주식을 할 수가 있으면은 지금 그 주식 시장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08년 그 불황 때죠. 이 미국에서 정말 그 큰 사태가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뉴요커가 이제 플로리다로 이제 놀러 갔대요. 이제 거기에서 그 바에서 그 술을 마시는데 그 종업원이 자기가 이번에 그 몰게지를 통해 가지고 그 집을 한 세 채를 샀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거를 느낀 이제 그 뉴요커도 이제 팔았고요. 그래서 돈 있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있던 2015년에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주식 시장 붕괴가 또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되게 유명화된 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그 과일 시장에서 이제 과일을 파는 장수가 뒤에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또 이제 이거를 본 사람들이 또 되게 그 마음이 이제 심려가 있고 되게 걱정이 돼서 이제 다 주식 시장에서 이제 좀 나왔다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석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사회자로서 약간 대본에 없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질문이 드는 게 그럼 일석 씨 얘기를 바탕으로 하면은 약간 우선 뉴요커들처럼 어떻게 되게 정보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주식과 그런 돈 문제에 관련된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주식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하이 클래스들의 자신들만의 리그? 어쩌면 그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두 분한테 한번 더 듣고 싶거든요. 일석 씨한테 먼저 듣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상위 이제 뭐라고 하죠? 0.00001% 이제 많은 자산을 가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좀 조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일반인들이 돈을 못 번다는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주식 시장이 정말 그 논리적이지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잘하고 있어도 회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재용 씨는? 네, 아무래도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저급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서민들은 저급한 정보를 얻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찌라시나 소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 회사의 회장을 만나서 받을 수 있는 정보와는 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받으면 좋긴 하지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 정보력보다는 이 정보를 받았을 때 분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주식이 하이 클래스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물론 서민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된다. 약간 이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주식을 주제로 기획한 게 다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 질문은 어째서 대학생들이 주식을 알아야 되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UCLA에서 주식 투자 클럽을 맡고 계신 KIC 회장이신 재용 씨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대학생이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왜 모든 개인들이 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식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경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주식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야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요. 3년. 네. 그 3년이란 게 사실 만시간의 법칙으로서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하여 3년이 지나면 만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3년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이제 이 3년을 투자하려면은 아무래도 업무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일 때는 조금의 자금으로도 그 전 재산을 잃은 기분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대학생 때 10만 원,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제가 UCLA를 졸업하고 나서 평균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었다면은 그 10만 원을 잃거나 100만 원을 잃는 게 과연 크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쵸. 제 생각에는 대학생 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전 재산을 잃어보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 네. 하긴 사람이 실패를 해야 성공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면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현 시대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고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주식과 시장과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을 돌아가는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주식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재용 씨부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제너럴한 내용이지만요. 주가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의 한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돌아가는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 회사의 가치, 그 가치를 모니터로 통해서 눈과 손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주식 매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제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주식 시장에서 심지어 한국 주식에서는 대선 테마주라는 게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의 아니면 대선 후보의 아들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이 주식에 그래서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대표적으로 안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관이 깊은 주식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안철수 안철수 씨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모든 이슈들과 연관이 있는 주식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식과는 세상이 돌아가는 경제와 굉장히 큰 밀접한 부분이 있다. 혹시 그럼 일석 씨는 이 부분에 대한 예시 같은 걸 하나 간단하게 들어줄 수 있다면은?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진짜 그냥 과학만을 공부하는 지금 바이오캠으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바이오캠만을 이제 위해 살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그 치폴레 멕시칸 그릴 있잖아요. 아시죠, 치폴레.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콜라의 아웃브레이크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예전에 저였으면은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저였으면은 그냥 다른 데 가서 먹지 그냥 이렇게 그냥 건강하지 않은 그런 데면은 다른 데 가서 먹지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주식을 이제 그 배우고 주식을 경험한 저로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때 이제 그 히스토리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치폴레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인 그 현상들이 이렇게 그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고요. 또 이제 그 한 회사만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경쟁자들 이제 그런 경쟁자들이나 다 봐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치폴레에게 이제 그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과학만을 생각하는 제가 아닌 이제 좀 지경을 넓힌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더 사람들과 더 대화를 잘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된 제가 됐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법학자들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 리걸 마인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든 되게 법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약간 주식 투자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약간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심도 있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나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중요하죠. 마인드로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면은 이 부분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각 나라별로 주식 시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과 코스피와 나스닥이 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은. 네, 뭐 예, 간단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차이점은요. 미국 물론 브로커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할 때마다 내는 플랫 레이트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세금이 몇 %씩 붙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한국은 무조건 체결되는 금액에 플랫 레이트는 없고요. 체결되는 금액에 수수료나 이제 제세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텍스 문제에 대한 차이점이 가장 크게 수수료의 차이점이죠. 수수료의 차이점이 굉장히. 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규정이.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게 하지만 등락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서 시장을 닫아버린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 30% 이상 높게 매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아예 개념입니다. 리밋이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그 정도의 차이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질문을 위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UCLA가 대표하는 대학생 주식 전문가들 입장에 한번 듣고 싶은 게 시익낙 시청자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주식 정보가 있다면 주식 관련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재영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주와 제약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IT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주식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와 인공지능이면은 삼성전자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요거는 약간 또 번외 질문인데 네. 사실 막 그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되게 삼성 주식을 보면 한국 주식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째서 그런 건지 짤막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짧게 설명해드리자면요, 제가 제 클럽에서 항상 미팅 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를 자주유지해요. 30% 엄청 30%는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외국인 인베스트먼트 뱅킹 회사들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 검은 머리 외국인 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예. 근데 모두 통틀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놀 때 코스피를 바꾸고 싶을 때 삼성전자를 먼저 공략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물 옵션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가격을 이제 변동시키고 그러고 나서 코스피 지수를 바꾸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요시 여겨야 이제 코스피 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이 괜히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 아닌 건 딱 30%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국에는 그런 기업이 없죠? 되게 성공을 많이 한 기업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네 가지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지금 IT 회사들이죠. 네, 정말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쿼터에는 실적이 두 군데는 괜찮고 두 군데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잘 하고 못 한다고 해도 사실 S&P 500에 그런 데는 많이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왜냐면은 이 회사들만큼 큰 회사들이 워낙에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예. 이제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애플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플 요즘 아이폰이 그렇게 판매량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떨어졌던 이유가 저번 쿼터 때 새로운 아이폰을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애플의 로열 손님들이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샀을 법한데 이제 그런 새롭게 출시된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 하는 분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올라갈 길이 남았다.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다. 네, 왜냐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애플폰이 또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온전히 다 일석 씨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법적 소송 걸지 마세요. 네,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대본에 있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주식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그냥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재영 씨부터 먼저 할까요? 실남 그리고 KIC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서 깨알같이 KIC 한번 홍보해 주시. 식남 감사합니다. 일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좀 많이 잃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아까 재용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는 게 좋긴 하지만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더 넣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투자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 거를 권합니다. 시뮬레이션.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익남 공식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한 줄평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그럼 두 분에게 오늘 재영 씨부터 볼게요. 재영 씨에게 주식 투자란? 한 줄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란? 예. 돈 버는 수단. 아까와 똑같이. 주식이란 돈 버는 수단, 주식 투자란 돈 버는 수단. 네.
되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공부했죠. 다른 이유는 없었던 그렇죠. 것 사실 주식이란 것은 항상 뭐든지 다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니까요. 같아요. 네. 그럼 인석 씨에게 주식 투자란? 저 같은 경우는 좀 전 여자친구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주식을 이제 저 지금은 주식을 안 해요. 이제 손을 이제 떼신 건가요? 네, 그 투자하는 거는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냥 팔로우만 잠깐 하는데 이제 그 투자를 했을 때는 진짜 핸드폰이 제 손에 항상 있었거든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보느라 그래서 그게 조금 항상 시간을 같이 보낸 이제 여자친구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이제 저한테 엄청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라고 이제 일석 씨에게 주식 투자란 전 여자친구다. 굉장히 감명 깊은 한마디였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대본이랑 이런 거 준비한 건 다 여기까지였는데 우리 시익남의 최초 게스트로 두 분이 오셔서 한번 하셨는데 개인적인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소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해주신다면. 방송을 처음 타는 거여서 떨리네요. 아니 녹화 방송이라서 편집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세용 씨는? 즐거웠습니다. 간결하셔서 되게 좋네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일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정식 게스트라고 하기엔 약간 모호한 게 있는 게 항상 저희 방송을 편집하고 올려주는 그런 엔지니어링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비친 건 처음이지만요. 예. 방송 처음 탔습니다. 많이 시익남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시익남입니다 하면은 시익남입니다 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는 시사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